세계에서 가장 깊은 땅 속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어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무려 지하 100m 아래의 핵시설까지 꽁꽁 숨겨둔 엄청난 규모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던 절대 요새를 뚫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72시간이었습니다. 30년에 걸쳐 피땀 흘려 만든 것을 단 3일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개전 첫날 미사일 수백 발을 쏟아붓던 이란이 열흘 만에 거의 쏘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반경 능력이 무려 300%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는 결코 쏠 의지가 꺾인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발사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새를 설계한 핵심 기술이 바로 비무장지대 아래로 땅굴을 뚫던 나라,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기술로 만든 시설이 지금 한반도 아래에도 똑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72시간 동안 어떻게 뚫렸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란 남부 미사일 기지들의 처참한 상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성 사진에 찍힌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산 중턱에 뚫려있던 터널 입구들이 전부 잔해 더미로 뒤덮여 있습니다. 안에 미사일이 수백 발씩 쌓여 있는데도 밖으로 꺼낼 문 자체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금고 안에 현금이 가득한데 자물쇠가 녹슨 게 아니라 금고 자체가 거대한 시멘트 속에 파묻혀버린 끔찍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가 정확히 그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이란이 갖고 있던 전체 발사대의 약 3%인 300타시호기 이상이 침묵해버렸습니다. 미사일 재고 역시 3분의 얼분이 파괴된 게 확인됐고 추가로 3분의 얼분은 매몰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전에서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개전 첫날 탄도미사일 480발에 드론 540대를 하늘이 뒤덮일 정도로 한꺼번에 쏟아붓던 이란이 열흘 뒤에는 하루에 40발도 채 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핵시설인 포로도, 나탄즈, 이스판 세 곳도 모두 직격당했습니다. 특히 나탄즈는 입구 건물이 통째로 날아간 게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으며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조차 국영TV에 나와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뼈아픈 인정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수년은 쇠퇴했다고 평가합니다. 수십 년간 가장 깊은 산속에 감춰뒀던 핵 인프라 전체가 한꺼번에 작동을 멈춘 겁니다. 숨기고 또 숨겨도 소용없을 만큼 철저하고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수조 달러짜리 유세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이란에게는 한치배전에 터져 무려 열공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이라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핏빛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현복 몇 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 전쟁에서 하루 평균 170명 넘게 죽어나갔고 이란이 가장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바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격이었습니다. 대공방어가 형편없어 이라크 공군이 테헤란 시내 민간 건물과 군사기지, 석유시설을 닥치는 대로 폭격하는데도 이란은 전투기를 띄우면 격추당하기 일쑤였고 미사일 요격은 꿈도 못 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폭탄이 떨어지는 걸 그저 지켜봐야만 했던 8년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배운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란이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늘에서 이길 수 없으면 땅속으로 숨자. 그때부터 전국의 산악지대를 파기 시작했고 미국 국방부가 두더지 작전이라 부른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깊은 곳은 100m까지 파고 내려왔습니다. 당시 미국이 가진 일반 폭탄은 아무리 강력해도 지하 20에서 30m밖에 못 뚫었기 때문에 100m면 안전하다는 그 시절 기술 수준에서는 만능인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이스라엘과 미국까지 사정거리 안에 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벌집처럼 빼곡히 채워졌고 지상이 폭격당해도 알아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통제실과 통신망을 독자적으로 갖췄습니다. 이런 지하미사일 도시가 전국에 약 30개, 터널 네트워크는 100개가 넘었고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이란 전체 연간 군사비의 100배가 넘는 2조에서 3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땅을 깊게 팔수록 살아남는다. 이란 군부는 이 논리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맹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새에 아무도 예상 못한 치명적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벽을 아무리 두껍게 쌓아도 창문과 환풍구는 바깥을 향해야 하듯 지하 100m의 요새도 사람이 숨을 쉬려면 환기구가 필수적입니다. 장비를 돌리려면 전력이,
명령을 주고받으려면 통신선이 필요한데 이 모든 숨구멍이 지상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산 중턱에 뚫어놓은 인공적인 터널 입구는 위성사진에 너무도 또렷하게 찍혀 여기가 입구입니다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은 스스로 안전해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미군은 수년 전부터 이 좌표들을 전부 확보해놓고 처음부터 손바닥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대망의 72시간 동안 벌어진 그 숨막히는 작전을 보겠습니다. 영국 남부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역대 최대급 폭격기 전개인 B-1B 랜서 폭격기 최대 15대와 B-52H 6대가 편대를 짜고 동시에 이륙합니다. B-1B 한 대에 실리는 폭탄량은 약 34톤으로 웬만한 아파트 한 층 전체 무게와 맞먹는 괴물입니다. 그런데 출격 전 묘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안전하게 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대를 전부 떼어내고 그 자리에 집원접의 파운드짜리 GPS 유도 폭탄을 빼곡히 채워 넣은 겁니다. 이란 방공망을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적 코앞까지 직접 날아가 확실하게 틀어막겠다는 무서운 선전포고였습니다. B-1B 편대가 이란 상공에 도착한 순간 한꺼번에 부수는 게 아니라 요새의 생명줄을 하나씩 끊어가는 잔혹한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문부터 잠갔습니다. GPS 유도폭탄이 터널 입구를 정확히 찍어 수백 톤짜리 폭탄이 쏟아지자 안반이 갈라지고 콘크리트가 접혀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밖을 보던 시야가 잔해 더미로 뒤덮이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깎아 만든 출입구가 단 몇 분 만에 돌무더기가 되어 사람이 오갈 통로가 완전히 소멸한 겁니다. 두 번째, 숨구멍을 완벽히 막았습니다. 지상에 노출된 환기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날려버리자 공기가 끊긴 지하 100m 안에서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수천 명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장비가 뿜어내는 열기와 유독가스가 빠져나갈 곳이 사라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의 온도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벽을 만지면 뜨겁고 이산화탄소 섞인 뜨거운 공기에 분이 진할수록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며 시야가 흐려집니다. 세 번째, 전기를 껐습니다. 전력 공급선을 끊어버리니 안반 100m 밑에서는 손끝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절대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천장 파편 떨어지는 소리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울릴 뿐 아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네 번째, 귀와 입마저 막았습니다. 통로가 주저앉으며 통신선이 함께 잘려나갔고 전파를 잡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간 안테나의 연결도 날아갔습니다. 바깥 상황을 알 수도 구조 요청을 보낼 수도 없게 된 사람들은 대형 장비를 투입해도 수주가 걸릴 돌무더기와 날카로운 쇠조각 속에 생매장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건지 추가 폭격이 오는지조차 알 길 없이 서서히 산소가 말라가는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진 겁니다. 한마디로 금고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산소를 뺀 서서히 고사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는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 있는 땅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정밀하게 설계된 공포였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동불에서 탈레반을 상대할 때 썼던 전술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심장을 파고든 사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대당 가격 약 21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에 육박하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유령처럼 날아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스텔스기도 250km 밖에서 잡을 수 있다던 중국산 최신 방공 레이더를 겹겹이 깔아뒀지만 B-2가 영공 한복판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동안 경보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군 EA-1H 전자전기가 그 중국산 레이더를 교란하고 위치를 특정해 박살내버렸습니다. 이란이 중국을 믿은 대가는 참혹했고 베네수엘라에서도 실전에서 먹통이 된 전력이 있는 중국산 장비의 민낯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B-2 뱃속에 실려있던 것은 무게만 약 4,000톤, 길이 400m, 직경 400cm에 달해 소형 지하철 객차와 맞먹는 쇳덩어리인 특수 관통탄 GBU-57이었습니다. 지연 신관 기술이 적용된 이 악마 같은 폭탄은 강화 콘크리트 400m를 뚫고 내려간 뒤 목표 깊이에 도착하는 순간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포르도 지하에서 4비톤 철덩어리가 400m 안반을 가르고 내려와 폭약 400부키로 터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으로 밀려든 압력과 열기에 핵 원심 분리기가 형체 없이 녹아내리고
천장의 암석 파편이 통로를 덮쳤습니다. 놀랍게도 시설을 보호하려던 그 두꺼운 안반층이 폭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려 밀봉된 철제 컨테이너 안에서 터진 것처럼 충격파가 터널 안에서 몇 배로 증폭되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75배시간 작전이 끝난 후 400개 이상의 전략 목표물이 타격받고 이란의 미사일, 드론, 해군 생산시설의 300% 이상이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충격적인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수십 년 걸려 만든 요새가 사흘 만에 반토막 났고 혁명수비대 지휘체계 마비로 몸은 남아있는데 뇌가 멈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통신과 보급이 끊기지자 이란이 수십 년간 키워온 저항의 축인 예멘 후티, 레바논 헤즈볼라, 친이란 민병대 등 중동 전역의 방패막이들도 각자 도생에 빠지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를 병합하게 만든 진짜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이 요새를 설계한 핵심 기술이 바로 북한의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비무장지대 아래로 제3 땅굴 등을 파며 서울 코앞 지하 73m까지 침투했던 북한의 엄청난 굴착 능력을 본 이란이 손을 내민 겁니다. 평양의 핵벙커 설계 전문가가 직접 테헤란으로 날아가 안반 지질에 맞는 굴착 방식, 폭격에 견디는 내부 구조, 환기 시스템과 전력망 배치까지 자국의 노하우를 통째로 이식했습니다. 이란의 지하시설 대부분이 2000년대 초 북한 기술과 장비로 지어졌습니다. 북한은 기술 수출로 짭짤한 외화벌이를 했지만 그 장사의 성적표가 이번에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버렸습니다. 북한 기술로 만든 요새가 400의 아움 안에 환기구, 출입구, 전력 시스템의 치명적 취약점을 다 드러내며 탈탈 털렸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의 지하갱도에 군사시설, 지휘본부, 핵무기를 땅속 깊숙이 숨겨놓은 북한 지도부로서는 이 사태를 가장 뼈아프고 불편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화강암 지반이 더 단단하고 구조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결국 숨구멍과 출입구, 전력선이 지상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약점은 북한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아무리 땅을 깊이 파도 미국이 기어코 찾아내 틀어막을 수 있다는 것이 실전에서 완벽히 증명됐으니까요. 이 이란전의 끔찍한 교훈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삼축체계 예산에 8조 8천억 원을, 킬체인 타격 능력에만 5조 원 넘게 쏟아부었고 일본 역시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치인 580억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전쟁의 여파는 우리의 지갑까지 직접 타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무역의 약 20%가 지나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멈춰서면서 기름값이 50% 넘게 폭등했고 IEA는 이를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최대의 역사적 충격이라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와 이란의 전쟁 종결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기름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도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깊이 숨으면 안전하다는 낡은 공식은 단 72시간 만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절대 난공불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를 열쇠로 잠근 기술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한반도 아래에도 묻혀 있습니다.